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양권 투자는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투자 관련해서 위험성이 많은 투자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이렇게 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익형 부동산 원룸 관련해서 월세를 받거나 상가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통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월세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아파트는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 투자입니다. 아시죠?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 사든지 또는 당첨돼서 사든지 간에 그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향후 2년, 3년 뒤에 잘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분양권 투자지 않습니까? 분양권으로 월세 받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 투자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20대, 30대 직장인 분들은 내 자산의 규모를 좀 빨리 좀 증식시키고 빨리 이렇게 불리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이 시세 차익형 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바로 이 분양권 투자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20대, 30대 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내 자산 규모를 증식시키는데 좀 우리가 투자를 하자. 같이 병행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시세 차익형 투자 플러스 안정형, 그러니까 월세 수익형 투자. 자,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뭐 안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대출도 잘 받아서 분양권 계약을 할 때 10% 정도 계약금 현금을 잘 마련했다가 대출도 어떻게 잘 받아서 승인이 나서 대출도 이상없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뒤에 3년 뒤에까지 어떻게 잘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내가 향후 그 주변의 물량까지 다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적어서 내 아파트가 충분하게 가치가 있겠다, 오를 만할 확률이 분명히 높겠다 해서 투자를 다 했다고 보자고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방식, 분양권을 투자했던 방식 중에서 제가 했던 방식의 팁이라든지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는 사실 분양권 투자로 예전에 수차례를 투자해서 좀 제 자산 규모를 가장 빨리, 가장 급속하게 늘린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인 것 같고요. 뭐 누가 보시고 야, 너 투기꾼이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매번 말씀드리죠. 그 분양권 하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 그 물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투기가 아니고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 투자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외적인 상황은 뭐 단순한 한 명의 뭐 그런 뭐 물건 소개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의 말만 듣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아무런 지식과 정보 중에 하라는 대로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일반적으로 저같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쪼개서 공부하고 하시고 현장 활동하시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시고 나만의 기술과 원칙에 맞는 물건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는 그분들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서 적금도 하고 돈을 모으고요. 또 대출도 제가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용대출도 회사 신용을 바탕으로, 나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회사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액대부, 회사에서 대출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 아니면 뭐 예를 또는 아파트 자금 매매 관련해서 자금을 대출 또 저리로 빌려주는 회사가 많거든요, 요즘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 저리로 충분하게 우리가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분양권을 하나씩 투자 자산을 계속적으로 불려오고 있었던 저는 상황인데요. 자,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저는 분양권 투자를 이번에 최초로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투자를 한 게 이제 최초지만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넣었을 때 당첨이 안 되고 떨어졌던 거죠. 청약을 했을 때.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제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제 기준과 원칙에 맞아떨어지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양권이 나왔다고 딱 가정했을 때요. 제가 만약에 분양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청약료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초반에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됐을 그때를 노립니다. 그때 저는 부동산에 과감하게 연락하거나 또는 지역 카페에 확인해 보시면 직거래로 싸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이 됐는데 좀 불안하다거나 또는 계약금이 없다거나 또는 층이 마음에 안 들거나 향이 뭐 본인은 남향을 바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향이라든지 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초반에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됩니다. 그때 저는 과감하게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지금까지 제가 매입을 했었고요. 자, 여기서 또 두 가지 두 가지 길이 또 나오죠. 하나는 충분하게 일단은 제가 프리미엄을 제가 주고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그분과 가서 이제 권리를 양도양수를 하는 거죠. 그럼 저의 이제 권리를 오겠고 이걸 충분히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갈 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한 2년, 3년 뒤까지는 충분하게 중도금리 그때 무이자였던 상황이고요. 그냥 두고 가면 됩니다. 쭉 두고 갔다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2년 뒤, 3년 뒤는 저는 분명히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분석과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입주 물량도 없고 분양 물량도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내 물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들고 가는 거죠. 팔지 않고 또 가서 그때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입주 시점 가서 첫 번째는 자,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자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죠. 자, 그때는 제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면요. 판다는 것은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올렸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을 그 프리미엄을 그분께 받고 제가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최초에 제가 투자했던 계약금과 프리미엄 그리고 5천만 원 나머지 또 목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년,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또 다른 투자처를 계속적으로 분석하거나 찾고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여기 프리미엄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데 더 큰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재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받았던 투자금.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두 가지 투자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투자법, 지금 또 두 번째 투자법은 입주 시점 가서 제가 아까 분석했던 대로 충분하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아니고 충분하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죠. 주변에 새 아파트로 가시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새 아파트, 새 집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많죠. 구축보다는 더 높아야 되니까요, 전세가가.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처음에 분양받았던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주고 제가 샀잖아요. 이 금액, 더한 금액보다, 그러니까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은 금액의 전세가 형성돼 버립니다. 전세 금액이.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제가 뜻하느냐면요. 추가적인 제가 저의 자금이 필요 없이 전세입자가 들어오시려는 분의 전세금을 제가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를 하는 거죠, 은행에. 그러면 제가 은행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면서 전세입자분이 들어오죠. 그러면 동시에 바로 대출을 상환함과 동시에 그걸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좋을까요? 자, 분양권은 아시겠지만 일반 아파트와는 이 양도소득세 이 금액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퍼센테이지도 다르고요. 분양권이 양도소득세가 더 높고 일반 아파트가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기를 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향후 전세 보통 2년이잖아요. 2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매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양도세도 지금 이 분양가 상태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2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지금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 저는 또 다시 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지금보다는 더 높게 형성되면 그때 가서 제 투자금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시세 차익을 제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또는 2년 뒤에 전세가 재계약하는 시점에 갔는데 또 그 주변에 분양 물량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매매가도 올라가지만 전세가는 같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세를 하셨던 분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른 금액으로. 또는 다른 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높아진 금액 대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전세 갭 투자입니다. 분양권 투자하면서 바로 전세 갭 투자로 넘어가는 거죠. 갭 투자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매매 갭 투자가 아니고 전세 갭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전보다 2년 후에
전세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그만큼 시세 차익의 금액을 저는 팔지도 않았는데 그 전세 갭만큼 제가 또 받는 거죠. 들어오실 분에게. 그만큼 돈을 받고 나머지 기존 전세금 내드리면 나머지 차익분은 저한테 있잖아요. 자, 이 돈을 제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방식대로 또 투자처를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유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내가 정말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분양권 투자하면서 분명히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모두 다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 하겠지만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 내 주변 동료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 모이면 자꾸 이런 얘기를 조금씩 나온다든지, 아니 동네에 뭐 이발소를 가거나 미장원을 가거나 아니면 동호회 운동을 하러 가시거나 뭐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분양권 얘기만 나온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분양권 이 지역에 대한 분양권이 너무 화랑기 꼭지로 가 있다. 너무나 과열돼 있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지금 소소하게 말씀드린 팁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분양권 투자할 때 좀 이런 점들 유의하셔서 나의 장기적인 재무 상태를 충분하게 가지시고 해당 내가 원래 투자하려는 그 아파트가 2, 3년 뒤에 충분하게 희소성이 있다고 충분하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분석하시고 그리고 뭐 리스크가 높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우리 젊으신 분들의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충분하게 이런 또 세금적인 부분도 알고 가셔야 되고 나중에 입주 시점에 대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전세로 갈 것이냐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제가 설명드리려고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분양권 투자로 우리는 반드시 내 자산의 규모를 충분히 빨리 급속하게 불릴 확률이 높은 그 투자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관련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슬프게도 슬프다는 의미보다는 자산이라든지 이제 여유돈이 거의 이제 소진된 상태고 제가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인데 이렇게 또 행운 아닌 행운으로 저에게 첫 분양권 당첨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 또 계획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플랜을 쫙 이렇게 잘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도록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또 장기적인 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도 또 중간중간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또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도 좋은 정보 같이 또 알아가야 될 그런 소중한 정보도 같이 한번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백호TV의 백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